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김양중 의료 전문 기자의 칼럼 신영복 교수님과 곡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기사로 읽다 보니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양인들이 잘 걸리는 피부암의 한 종류인데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복 교수님은 암의 가장 심각한 증상인 통증이 너무 강해서 무척 시달렸고 가장 효과가 크다는 마약성 진통제를 썼는데도 통증을 가라앉히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이후 스스로 곡기를 끊고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가며 삶을 마감하는 방식마저 선택하신 것 같다. 신 교수님답다고 느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김할머니에 대해서 인공호흡기 장착과 같은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09년 나온 뒤 연명 치료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하는 인공호흡기 장착이나 심폐소생술은 연명치료 범주에 들어서 중단할 수 있지만 물이나 영양분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암 분야 몇몇 전문의들은 영양분을 공급하면 암세포가 이걸 흡수해서 더 빨리 자라나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논의는 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 우리 사회에 큰 깨달음을 주신 신영복 교수님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을 고민해보도록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다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덴마크, 일본, 브라질 국민까지 한국일보가 4개 나라 행복 국제비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39.8%가 아니요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예라는 긍정은 50%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긍정이 더 높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덴마크의 긍정은 75.2, 일본의 긍정은 73.6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높았던 거지요.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적인 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답이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많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많은 20%가 치열한 경쟁을 꼽았고요. 정부 불신 18.5, 사회 부정부패 17.8, 삶의 질이 낮아서 16.2, 사회 불평등 14.8, 경제적 어려움 6.7% 순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만 보면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에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한 대부분의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요즘 정부와 새누리당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히틀러 정권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가 했다는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돈다. 거짓이 진실을 비웃고 짓밟는 일이 세상사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왜곡한 사실을 단순한 문구로 반복해서 귀에 심으면 대중은 그것을 점차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뻔뻔함이 경지에 이르면 얼굴색 하나 비어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 자료집을 펼쳐놓고 있다. 398페이지에 이르는 책자에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그 다음 쪽에 국민 행복 10대 공약이 적혀있다. 약속 2를 보게 되면 확실한 국가 책임 보육이란 큰 글자 아래 만 5살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 교육이라고 쓰여있다. 만 3살에서 5살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 할까?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으로 넘겨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제화했다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이 주머니만 바꿔 차는 형태로 결국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한다. 억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8%를 떼어 지방교육청에 주도록 이미 제도화돼 있던 것이다. 김정훈 의장처럼 말하려면 애초 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게 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지금 지방교육청에 돈이 남아 도는가? 정부는 출범 초에 세수가 크게 늘어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었다. 2조 원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껌값이라 할 수 있는 돈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0조 8천억이던 재정 적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98조 8천억으로 불어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과 내년 재정 운용 계획대로라면 167조 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33조 원의 빚을 내서 어디다 쓰고 겨우 2조 원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국세를 신설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더 거둬들인 세금만도 1조 원이나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악착같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귀찮게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돈줄을 쥐어서 무릎을 꿇려 그저 시키는 대로 중앙정부의 사무나 대신 처리하는 사무소로 만들자는 속셈일 것이다. 지방자치 없인 민주주의도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약속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 3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2012년 6월 최모 군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천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는 4년 전 최군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 독촉 등 일련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주민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학생을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2회 이상 결석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지요. 서울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 또 다른 면에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소율이 20%대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7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류된 사례는 모두 만 27건인데 이 가운데 고소나 고발, 수사 의뢰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된 건은 1,508건,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890건으로 이 가운데 247건, 즉 27.7%만 기소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영국의 기소율은 74.4%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매우 낮은 수준인 거지요. 기소된 사람도 7,469명으로 영국 인구가 한국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피학대 아동을 위한 생활공동가정을 운영하는 박모 씨. 지난해 말에 개소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함께 지낸 5명의 자식 같은 아이들이 눈에 밟혔지만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인건비만을 지원할 뿐 그룹홈, 앞서 말씀드린 생활공동가정을 위한 집을 얻거나 개보수 비용 이런 거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육사 1명과 번갈아 12시간씩 근무했지만 모자란 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면 박 씨에게는 빚만 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쉼터와 그룹홈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그룹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말로만 피학대 아동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벌어지면은 이 근본적인 대책 내놓지요. 도대체 몇 번째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최근에 불거진 후보 교체설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달 초에 김문수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니까 기자들과 만나서 김문수 전 지사가 수도권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죠. 이후에 당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갑에 다른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내세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이에 대해서 김문수 전 지사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수석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긴,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전화를 걸어놓고 그 사람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조원진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인위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잘 되시라고 한 이야기다. 다른 뜻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지사, 지금 당내에 포지션이 그러합니다. 우습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의심은 사퇴 후에도 막후에서 당 운영과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라는 질문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대표할 때도 만날 휘둘려서 인사 한 번 마음대로 못했는데 막후에서 더 힘이 세지겠는가? 대표직은 그냥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다만 선거 관련 권한과 일상 당무에 관한 권한까지 모두 선대위에 넘기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질서 있는 사퇴가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선대위로 전권을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가 오전 회견에서는 정권교체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인 문재인으로서의 마지막이라는 뜻인가? 라고 물으니까 정권교체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저절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가 된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대표는 긍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을 뺀 나머지 분들은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기울여왔다. 천정배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결단할 시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천정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국민회의 또 정의당까지 합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통합 파괴력이 크겠는데요. 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이 돌아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참여정부 시절 호남 인사 홀대를 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 호남 인사를 홀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호남 분들이 더 잘할 것이다.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 때 호남이 제대로 평가받고 가장 많이 등용되었다. 국가의전 서열 10위까지 통상 대여섯 명은 호남 인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 감성적으로 저를 반대하니까 그런 것도 깡그리 잘못한 것으로 매도당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당내 친노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있어야 대표 사퇴의 진정성이 입증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거꾸로 묻고 싶다. 내가 패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가? 패권을 쥐어본 적도 없는 패권주의가 있는가?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를 배제하자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그만할 때다. 서로 대동단결하고 힘 모으자고 이야기할 때다. 네, 동아일보가 꽤 자세히 악의성 없이 실어준 점도 눈길을 끄네요.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윤여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열흘이 넘도록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의원 올해 77인데요. 안철수 의원 측은 올해 77인 윤여준 위원장 나이를 강조하면서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의료진으로부터 절대 안정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기자회견 하는 날부터 누워 계시는 건지 이게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억측이 구구합니다. 일각에서는 윤여준 위원장이 가족 그리고 제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의 갈등설 등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보도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중간지대에 머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재천 의원은 본래 안철수 신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권 통합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연대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이와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최재천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대신 다른 방식으로 야권의 재구성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점쳐졌던 박영선 의원이 당 잔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과 가까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하면서였는데요. 박영선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선대위 수석 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탈당 후에 합류를 기대하던 국민의당 소속 한 의원은 이제 박영선 의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꼬여가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로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하셨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측은
안철수 의원이 요즘 김종인 효과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고인을 끌어들일 만큼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라면서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 영입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만일 자기네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다면 과거에 국보위 활동을 했다느니 하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 영입에 대해 처음에는 한편 안철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한 데 대해 야권에서 건강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은 원칙 없는 승리를 택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가장 크게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없는 승리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패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하고는 당내 부패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중에 더 큰 부패도 감싸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부패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 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입당까지 시키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신하경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새정치 실현과 부패에 단호하겠다던 국민의당 입장과 배치된다는 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구태 인사로 안철수에게 낙인 찍힌 김종인. 과거에는 멘토였는데 나는 안철수 교수 멘토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엔 네, 의경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죠? 안철수 교수 본인이 아마 어떻게 당황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멘토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다. 나도 멘토라고 얘기를 하니까 딴 사람들이 멘토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거 멘토로서 앞뒤 다른 안철수,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발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는 않는지. 글쎄 한 사람의 그 DNA라는 것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변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말고도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 정부 부처 기관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들의 채용 청탁이 의심되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경환 전 부총리를 무혐의 처분하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2명만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겨레가 최근 입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보면 2012년에서 2013년 진행된 3차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개 채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3명과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간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2013년 1차 합격자 명단에 오른 4명의 입사 지원자 비고란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입사 지원자 중 3명은 능력, 적성평가에서 합격권 바깥인 80에서 120 등 사이였는데 모두 최종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했습니다. 의원들은 앞서 감사원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감사하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청탁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내 이름이 왜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 해당 지원자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 다시 안 할 수 없겠네요. 한편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현직 차관급 인사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청탁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 비고란에 아무개 처장의 아들 이렇게 적혀있는 이 인사는 직원을 시켜서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라고 하는데 감사원 조사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상부에 보고한 내부 문건을 보면 이 직원은 감사원에서 원서 접수 뒤 정부 부처 직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찾아와서 처장 아들이 원서 접수를 했으니 공식 발표 전에 합격 여부를 알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묻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채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이 친구 합격시켜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 전현직 고위 간부도 채용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청탁자 가운데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이 많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채용 비리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박철규 씨였는데 박철규 씨가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까지 개인 자격으로 국회 압박성 서명운동에 공개적으로 동참하면서 다른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자 일시금 1000만 원과 함께 월급 10% 기부를 약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2호 가입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자 부처 장관들이 줄지어서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동참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국회의 쟁점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라는
동원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한 전세버스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전세버스 노조 산하 제2사의 노조 지부장인 신 씨는 그제 저녁 이 회사 사장과 50여 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30여 분 뒤 돌아와서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15분 만에 회사 직원들이 불을 껐지만 신 씨는 사망했습니다. 전세버스 노조에 따르면 신 씨는 분신 직전 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장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 씨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서 노조 설립할 때 목숨 걸고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힘을 모아 이루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세버스 노조는 유가족과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절대 가배, 살인이다. 회사는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 노조 대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전태일을 죽게 했던 어둠의 시대로 완벽하게 회귀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흡연 실태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구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 연구팀이 청소년 흡연 조사 타당도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익명의 자기 보고 방식으로 조사되는 흡연율이 실제 참값보다 작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지난해 5월부터 대구 경북 고등학교 13곳에서 고등학생 1,058명을 대상으로 진짜 흡연율을 찾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조사에서는 흡연율이 8%로 나타났는데 연구팀이 일주일에서 42일 뒤에 학교별로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학교 교사 대신 외부 조사원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곧바로 소변 검사를 실시했는데 1차 때 8%라고 말씀드렸죠. 2차는 11.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조사 환경,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조사하는 흡연율과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서 조사하는 이런 흡연율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최신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칼럼 정치 빅뱅이 일어나야 한다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야권의 분열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더 문제는 갈라진 후 양당이 정권 비판과 정책 경쟁을 통해서 대중의 열망을 깨우지 않고 인재 영입, 중도 전략을 통해서 표 얻기에 치중한다는 데 있다. 야당들은 정치 자체에 실망한 청년 노동 대중을 끌어들여서 야권 지지 파이를 확대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제러미 코빈이 당수가 된 이후 몇 개월 만에 당원이 20만에서 39만으로 늘었고, 미국에서는 골수 좌빨로 분류될 버니 샌더스가 본선에 가면 클린턴보다도 공화당의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모두 자기 입장을 5분 내게 열정과 진정성이 담긴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동안 거대 정당의 독점 체제에 환멸을 느꼈던 대학생, 청년, 노동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네, 그들이라 함은 제러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를 말하는 거지요.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빅텐트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야권에서는 영입된 인물을 포함한 10여 명 정도의 30에서 40대 소장그룹을 전면에 내세운 다음 이들의 목소리로 선거 이전까지 매일 한 건씩 정책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 무리한 단일화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전면 비판과 자신의 대안 제시 방식으로 서로 경쟁해 집권 새누리당과의 차이를 부각시켜야 한다. 영입된 새 인물에만 주목하는 언론 보도는 눈속입니다. 몇 명의 영입 인사가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선거는 결과일 따릅니다. 선거 이전에 대중의 참여, 정책 논쟁의 전면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치 빅뱅이 일어나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춘 교수의 칼럼을 전해드리면서 조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